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요오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 공포증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 요오드는 이제 요오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요오드는 갑상선에만 충분하면 된다. 이렇게 의사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오드는 갑상선에만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고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일 뿐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오드는 소량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은 이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니까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의 함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요거하고 프리 T4만 검사하고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을 처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신지로이드, 뭐 신지록신이든 신지로이든 요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바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 T4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으면 되니까 약도 요거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뭐 용량만 조절해 주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좋아진다. 근데 이제 혈액 검사는 좋아지거든요. 근데 환자의 증상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기능 저하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종류는 이제 T4랑 T3가 있습니다.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두 개와 요오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T4라고 하는 호르몬은 타이로신 두 개는 T3랑 T4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네 개 붙어 있으면은 이제 T4고요. 이게 이제 갑상선에서 이제 90%가 이게 어, 음, 분비가 됩니다. 만들어져서. 그리고 T3 같은 경우에는 타이로신 2개, 요오드 3개가 돼서 활성형으로 되고 요건 이제 10% 정도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활성형 T4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T3로 이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T4가 T3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서 말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이제 조직 기능 저하증, 조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요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T4만 열심히 주면은 요 전환이 안 되는 케이스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버스 T3라고 있습니다. T3하고 좀 다른 형태의 T3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타이로신에 요오드가 이렇게 네 개 붙으면은 이제 T4, 이렇게 세 개 붙으면 T3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버스 T3하고 T3,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T3 호르몬인데 자꾸 리버스 T3가 많아지는 그런 몸속의 그런 염증 상태라든가 중금속 상태라든가 이런 대사 상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리버스 T3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T4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T3는 이제 안쪽에 요오드가 두 개 붙어 있고요. 리버스 T3는 바깥쪽에 요오드가 두 개 붙어져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오드가 여기부터 있게 되면 리버스 T3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버스 T3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 작용을 하려면은 T3가 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리버스 T3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세포의 핵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T3가 많아도 리버스 T3가 훨씬 더 많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4만 약으로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T4가 적절하게 T3로 잘 전환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능학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리버스 T3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은 뭐 기초 대사량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체온도 조절을 하죠. 그리고 지방 분해 또는 합성, 그다음 탄수화물 대사를 좀 자극을 하고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카테콜라민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뭐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요.
소아에서는 성장 호르몬 또 그리고 이제 뼈를 이제 같이 성장하게 하고요. 기억력, 언어 구사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배란, 월경, 수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활성화에 기여를 해서 우리 몸 신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 이외에 요오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에 요오드가 3개, 4개 붙어 있지만 그 그거 말고도 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오드 기능은 바로 항산화 기능이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오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의 뭐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요게 이제 노화의 주범이고 동맥경화의 주범이고 암이 생기는 주범 중에 하나인 이 활성산소를 요오드가 들어가 가지고 어,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도 잘 생기겠죠. 두 번째는 요오드가 이제 세포 자멸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불량품이 되거나 아니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스스로 죽게끔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작용을 하는 게 요오드가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세포를 스스로 이제 수명이 다한 기능이 잘못된 이런 세포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암세포가 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요오드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이런 작용을 통해서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 자멸사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요오드는 그 면역을 조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는 면역이 과하면은 낮춰주고 부족하면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면역을 조율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혈구 세포에도 여러 가지 백혈구 세포에 작용을 해서 면역이 부족할 때는 높여주고 낮을 때는 높여주고 이제 과할 때는 이렇게 낮춰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자가 면역에도 관여를 하고 알러지 질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알러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요오드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체크를 해서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요오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갑상선 하나만 생각하고 요오드 조금만 갑상선에서만 이용할 정도로 조금만 먹으면 된다. 그건 상당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오드를 흡수하는 신체 조직 기관이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녀의 갑상선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의 그런 선모체라든가 아니면은 눈물샘에도 중요하고 주로 이제 분비샘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경세포, 신경 시스템에도 중요하고 이런 임파선, 겨드랑이나 뭐 사타구니의 그 임파선의 면역 시스템 세포에도 중요한 게 작용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방 조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위하고 췌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세포 변성이 일어난다든가, 이제 물혹 같은 게 생긴다든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암세포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또 생식기 관련된 그 자궁하고 난소하고 이런 태반, 이런 데에도 요오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반이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산모들이 이제 태반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그런 요오드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돼서 이제 미역국을 많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자는 진짜 또 말 못할 고통 중에 하나가 전립선이 비대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요오드 부족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요오드를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갑상선에만 요오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체 거의 모든 조직에 충분한 요오드가 있어야지 면역력과 항산화 능력과 요런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오드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오드 분포는 이 슈퍼 미네랄이라고 하는 요오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은
한 50mg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450 정도 분포가 되어 있어서 유방, 위, 난소, 전립선, 피부, 지방, 근육 등 다양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갑상선에만 요오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어떤 자료에는 이거보다 훨씬 적게 분포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그런 논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별 하루 요오드 소비량이 뭐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6mg, 그리고 유방은 5mg, 그 외의 장기는 3mg 해서 다 합치면은 한 14 정도 되네요. 14mg. 그래서 일본은 하루에 12mg 정도 섭취를 하고 있다. 그래서 12.5 정도는 안전한 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요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과하게 이제 요오드를 섭취하고 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체중이 막 10kg 이상 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조금 기존의 일일 권장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요오드도 너무 과한 것도 안 좋고 부족한 것도 안 좋은데 그 과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게 이제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오드 요오드 섭취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보면요. 요 포비돈 요오드 요오드 그 소독액 있잖아요. 빨간 약.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요런 형태에서는 어 수일에서 수주 정도 사용했을 때는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소독약이니까 직접 먹는 게 아니니까 피부에 이렇게 닿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입안의 가글처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정맥 약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21ml, 3ml 이 정도 섭취를 하게 되는데 한 3ml 요 정도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에 뭐 그 갑상선 중독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또는 저하증이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일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영제를 우리가 이제 CT를 찍을 때 조영제 사용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때 한 번 썼는데도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한 1, 2% 정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조류를 먹었을 경우에도 1에서 3mg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를 하거나 또는 어,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다. 이렇게 되고요. 20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암 발병의 갑상선 유두암 발병이 1에서 10%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오드와 칼륨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요때는 이제 2g 이상이거나 30mg 이상을 이제 수주간 사용했을 때 이때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중독증이나 뭐 이런 자가 면역 갑상선염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20ml, 30ml 이렇게 함부로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물에다가 타서 그 알약을 타서 먹었을 경우에는 한 1에서 5ml 먹었을 때는 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1에서 5 정도 먹었을 때는 정상이었다 나오는데 10에서 32 정도 좀 과하죠. 이 정도 먹었더니 이제 갑상선이 이제 커지거나 또는 그 자가 면역 갑상선염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갑상선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 이상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액체 형태로 그런 거를 이제 먹었을 경우에도 1에서 6은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그리고 9에서 12 정도 먹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디카라고 하는 이런 제품으로 먹었을 경우에도 이런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3에서 한 6mg 정도를 먹었을 때는 크게 갑상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갑상선 수치를 유지했지만 이 이상을 먹게 되면은
갑상선에 이제 저하증이 생기거나 항진증이 생기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거나 또는 암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나오는데 막 50ml씩 먹어라, 뭐 25씩 먹어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암을 치료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고용량 요오드 요법을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는 한 3에서 6mm가 적당하지 않나 하루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근데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요오드 부족 및 더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식습관이 이제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오드를 잘 안 먹고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이런 식습관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과 독성이 몸속에 쌓여가지고 요오드가 점점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이 할로겐족 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 보시면은 이 주기율표에 이제 요오드, 브롬, 염소, 불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소로 갈수록 반응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몸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브롬이나 염소, 불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쟁적으로 반응을 해서 요오드가 부족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소 노출은 주로 여기 보면은 치과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뭐 치실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충전재, 뭐 음료수, 뭐 도시용수, 치과용 시멘트, 뭐 수돗물에 뭐 불소로 소독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조제, 그리고 어떤 식품, 살충제, 그다음에 얼룩 방지, 방수 이런 품목, 그다음에 치약, 우리가 이제 흔하게 노출되는 게 치약이죠. 그리고 구강 청결제 이렇게 가글이 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우울증 약이라든가 뭐 고지혈증 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소 독성이 생기고 요오드가 부족한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소가 이제 과불 화합물하고 관련이 있고요. 불소 화합물이 이게 이 낙동강 식수원에서 검출이 돼가지고 2018년에 그 뉴스에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불화 전구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 발수 코팅제를 만드는 그런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고 이제 이제 강에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식수에서 검출이 돼서 이게 1군 발암 물질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팝스라고 해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여기에도 이제 불소랑 염소랑 그리고 브롬 관련된 그런 이제 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약이라든가 이런 방염제, 살충제 이런 거에도 이제 불소나 염소, 브롬과 관련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장에서 버린 그런 폐기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바다에서 있는 수산물들의 이제 농축이 될 수 있죠. 특히 이제 기름진 생선, 해조류, 뭐 문어, 낙지, 뭐 가자미, 뭐 고등어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수산물에 중금속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불소 화합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팝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산물 섭취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금속하고 팝스에 노출이 돼서 요오드가 훨씬 더 부족해지는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되거나 전신에 이제 요오드 부족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롬을 빵에다 넣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요오드 대신 사용을 해서 빵에 넣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빵을 먹게 되면은 브롬이 몸에 계속 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가 들어간 소독약과 세탁 세제도 우리가 이제 이거 락스잖아요. 락스랑 관련이 있어서 염소 기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오드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불소, 브롬, 염소까지 커버를 하고 해독을 하려면은 이 150 마이크로그램은
옛날 이야기고요. 현재는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하려면은 그 이상의 요오드 섭취가 필요하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져가지고 이제 바다에 또 방사능 요오드가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 방사능 요오드를 막기 위해서 요오드를 또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요오드는 많이 섭취를 해야지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섭취량이 적으면은 갑상선에 이제 결절, 물혹 같은 게 생기고 또는 갑상선이 붓고 그 갑상선 암 중에 이제 여포암이 생깁니다. 예, 여포암이 생기고요.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생길 수 있고 또는 갑상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갑상선 유두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생기는 암 종류가 좀 다르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유두암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요오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은 분은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내용 중에 일부 살펴보면은 요오드 부족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 관련 질환으로 부종,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이거 3대 성인병이잖아요. 그리고 아토피, 건조한 피부, 관절 근육 통증, 면역력 저하, 우울증 위험. 이거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샘 관련으로는 갑상선 비대, 자궁 근종, 전립선, 유방통, 난소 물혹, 그리고 건조한 피부, 위통, 변비, 안구 건조, 그다음에 침샘 마름, 극심한 생리통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고요. 뇌하고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에는 이제 주의력 결핍장 ADHD죠. 그다음에 자폐증, 기억력 감퇴, 류마티스 관절염, 뭐 아토피, 건설, 루푸스, 강지성 척추염, 인지기능 저하, 브레인 포구 이런 증상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로는 목의 통증, 역류성 식도염, 이게 원인이 불분명한 역류성 식도염, 탈모, 피로, 생식기 헤르페스, 폐질환, 상처 회복 지연, 각종 결절과 낭종. 그래서 혹순이라고 그러죠. 그 갑상선에 혹이 있고, 간에도 혹이 있고, 콩팥에도 혹이 있고, 자궁 근종에도 혹이 있고, 난소에도 혹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이제 불임, 유산, 간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전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요오드 부족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만 먹으면 이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물론 관련이 있다면은 원인이 된다면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완벽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결핍 자가 진단이 있는데 이 3점짜리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점짜리 질문이 있고 그리고 1점짜리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요오드 결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요 질문을 셀프로 체크를 해가지고 본인이 몇 점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영상을 멈춰 놓고요. 본인이 몇 점에 해당되는지 3점짜리는 몇 개가 해당이 되고 2점짜리는 몇 개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1점짜리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보시면은 9점 이하면은 정상으로 보고요. 10에서 15점이면은 이제 요오드가 경도 결핍, 경미한 결핍, 그리고 16에서 24점이면은 이제 중간 정도의 결핍, 25점 이상이면은 아주 심한 결핍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체 징후를 통해서도 요오드 결핍을 조금 대략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바깥 3분의 1이 이렇게 털이 감소나 이렇게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요오드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혀에 치아 자국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혀에 이제 이빨 자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혀가 부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를 내밀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거 치흔이라고 하죠. 치흔, 치아 자국. 그리고 얼굴, 이게 눈가 부위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경우, 눈 위아래 얼굴 붓기가 있는 경우에도 요오드 부족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손이 노랗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요오드 결핍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에 이제 세로줄이 있고 손톱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요오드를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엄청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체온은 이제 고막 체온을 재면 안 되고요. 심부 체온을 재야 됩니다. 그러면서 손발이 너무 차고 여름에도 뭐 잠바를 입고 다닌다. 여름에 잘 때 추워서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온을 재는데 그 고막 체온계 말고 겨드랑이 체온계 요거 저렴하거든요. 몇천 원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게 폴리그린 체온계를 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을 쟀을 때 36.5도 이하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 저체온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 요오드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로는 이제 24시간 소변 요오드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하고 그나마 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소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분은 이제 3000cc를 모았네요. 검사를 했을 때 요오드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수치를 보는 거고요. 44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3.3이 나왔네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요오드하고 경쟁하는 브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브롬 수치도 여기는 4.7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오드 브롬을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분은 요 검사를 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요오드나 갑상선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프리 T4, T3, 리버스 T3 이렇게 보통을 하고요. 그 외에도 프리 T3, T4, 사이로글로불린, 그다음에 TPO, TSI 같은 자가 면역 항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냥 TSH 딸랑 하나 그리고 프리티포 딸랑 하나 요 두 개만 해가지고는 정확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그 요오드 결핍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요오드가 좋구나 해가지고 요오드를 단독으로 섭취하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연하고 셀레늄, 비타민 C, 마그네슘을 충분히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요오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오드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 이게 그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도 문제, 많아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얼마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앞에 그런 데이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미역, 다시마 이런 거는 이제 가끔씩 먹고요. 안 먹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먹고 다시마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김미역, 감태 이런 거를 가끔씩 먹고 요오드를 별도 섭취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중금속이 들어올 수 있고 아까 자질성 유기 오염물질 같은 환경 오염물질, 환경 독소가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조금 좀 삼가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가끔은 먹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12.5ml짜리 요오드 보충제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3.57 정도고 전체는 이제 3,570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래서 3.57mg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하잖아요. 요오드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갑상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혈액 검사에서 특이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비율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해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5ml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먹는 거는 괜찮았다. 그래서 조금 더 먹어볼까 하는 욕심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상태가 괜찮은지 초음파 검사도 했는데 물혹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갑상선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찍어서 확인해 봤는데 셀프로 찍어서 확인해 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먹어가지고는 갑상선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오드 고용량 섭취를 할 경우에는 요오드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일반 내과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고 또 이런 얘기하면 혼날 수 있습니다. 내과로 가시면 안 되고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요오드가 부족한 상태 이런 증상들을 뭐 셀프로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검사, 아까 요오드 분홍 검사, 소변으로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검사이고요. 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물혹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요오드를 보충하면서 추적 검사를 해가지고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요오드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이렇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수준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략 한 3에서 한 6mm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닌가. 근데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체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이 평소에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오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